자, 1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은 3차 방정식이고요. 2번은 4차 방정식이네요. 자, 우리가 3차 이상을 보고 우리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일단 우리가 공식이나 아니면 같은 공통 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이다 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니까 우리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3이 0이다 하는 것에서 해가 마이너스 3이 하나가 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2차식 부분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어떻게 가나 잘 보세요. 3의 제곱 9죠.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6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7이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i로 빠져나올 것이고 루트 27은 3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이거 또는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i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요. 지금 그냥 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 앞에 두 개의 개수가 어떻습니까? 어떻죠? 차수는 하나 차이 나죠. 그런데 개수가 마이너스 4배죠. 마찬가지 여기도 개수가 마이너스 4배고 차수가 하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항 두 개, 4차랑 3차를 x세제곱으로 묶으면 x-4가 되고요. 뒤에 있는 두 항도 2x로 묶으면 x-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통인수 x에 x-4가 있죠. 묶어내면 되겠네요. 자, 뽑아내면은 앞에서는 x제곱이 남고요. 뒤에서는 2가 남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x는 2, 그 다음 여기서 x는 x2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죠. x0입니다. 그죠? 아이쿠야. 그 다음 x는 4 또는 자 x제곱 플러스 2가 0이면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다 하고 허근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인수분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이거 4차 방정식인데 1번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그죠? 원래는 이게 이제 보호 2차식입니다. 보호 2차식. 보호 2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x제곱을 t로 놓으면 하고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얘는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는 형태니까 그냥 해도 될 텐데 일단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인수분해 하면 t-2는 0입니다. 그럼 t가 0 또는 2가 나옵니다. 그럼 x제곱이 0 또는 2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x라는 값은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0은 중근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실근이 총 3개가 만들어지겠네요. 얘는 중근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공통 부분이 있죠.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문자로 치환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도 t는 0, 이거 얘는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군요. 방정식이 해를 찾는 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죠? 인수분해 해보면 t 플러스 2랑 아니죠. 죄송합니다.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t의 값은 마이너스 1과 2가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x제곱은 t-1이니까 여기 t에서 1을 또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또는 1 나오게 되겠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랑 그리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 허근 2개랑 실근 2개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는데 이 3번은요. 현재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고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이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찾아서 조립제법 나눗셈을 해서 몫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수정리 x의 값 어떤 x값을 대입해서 이 는 0,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값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 x는 어떻게 찾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항의 개수의 양의 약수입니다. 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걸 찾아줘야겠죠. 그럼 3차 방정식은 하나만 먼저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찾아서 나눗셈 한번 하면 몫이 2차로 나오니까 2차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4차는요. 미리 2개를 찾아서 조립제법을 2번 연달아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겠습니다. 자, 1번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랑 상수항의 약수를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1이죠. 그럼 분모는 1일 겁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2니까 1분의 1, 1분의 2 해놓고 자 x에 1을 대입해 보죠. 그러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2 해서 0이 성립합니다.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말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x 마이너스 1로 이 식을 나누면 나머지가 0일 겁니다. 나눠 보겠습니다. 1, 2, 마이너스 5, 2 해서 조립제법을 합니다. 1, 1, 1, 3,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나눠 떨어지죠. 그렇다면 주어진 저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 2차식도 마저 인수분해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얘는 근의 공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해는 x는 1 하고요. 그 다음 근의 공식에 대입하는 해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8이니까 루트 17 이렇게 해서 해가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대입할 수 있는 값이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1, 2, 3, 6을 차례대로 대입해서 성립하는 x값 2개를 먼저 찾아주겠습니다. 2개. x에 1을 대입해 봅시다. 먼저 x에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0이 되나요? 안 되죠. x에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6는 0 성립하네요. 네, 하나 찾았습니다. 자,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x에 2를 대입해 보면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되니까 0이 되나요? 안 되죠. 네, 0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x에 또 마이너스 2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16 플러스 24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6 얘도 0이 안 되네요. 그럼 이제 3으로 갑니다. 3을 대입하면 81 마이너스
또 81 플러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해서 0이 성립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과 x는 3 두 개를 찾았다라는 거죠. 이미 해를 두 개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럼 조립제법을 해야겠죠. 개수를 가져와서 자, 조립제법을 일단 마이너스 1 해서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가 되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인데 6 해서 나눠 떨어지죠. 자, 그 다음 3으로 또 조립제법을 합니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6 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x에 3을 대입해서 0이 됐으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겠죠. 그럼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두 번 나누어서 몫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식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또 대입을 해봐야겠죠. 그럼 x는 실제 해는요. x는 마이너스 1. 다 적어서 일단 근해 공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루트 마이너스 7 나오니까 7i가 되겠네요. 그럼 이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하고 3하고요.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해서 두 허근과 두 실근이 나오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2번 모두 1차식과 2차식,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해서 y를 x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y를 소가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여기 기역이고요. 이건 니은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기역을 니은에 어떻게 해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이렇게 되겠죠.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2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고 1, 5가 넘으면 마이너스 4는 0 해서 2로 나눠주겠습니다. 해를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눠줘도 되죠. 인수분해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기역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y가 어떻게 나오나요? 네, 마이너스 2로 나와서 이게 한 쌍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가 2일 때는 y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기역에다 대입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쌍이 나와서 총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1차식을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으로 고쳐서 얘를 기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니은이겠죠. 그럼 니은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은 28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8x 제곱 마이너스 60x 플러스 100 28이 넘어오면 72가 됩니다. 자, 이거 8로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그래서 4로 나누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18하고 만들어집니다. 자,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그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한번 따져봐야겠네. 6, 3 해주고 마이너스 해주면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x가 얼마가 나와요? 2분의 3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6도 하나 나오네요. 자, 그럼 x가 2분의 3일 때 여기 기역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해보면 y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20, 2분의 11이 나오게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x가 6일 때는요. 6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y가. 네. 그래서 이렇게 xy 구해져서 총 두 쌍의 해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자, 문제를 보니까 두 식이 모두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한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한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x와 y에 관한 1차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연립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1차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방정식을 먼저 인수분해하고 한 방정식을 먼저 인수분해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x, y, x, y. 그러면 x랑 y의 관계식이 만들어져서 y를 x로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요.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다 그러면 기억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x-y랑 x-2y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x가 y 또는 x가 2y죠. 그럼 얘를 이제 1번에서 x가 y일 때 니은에다가 x의 y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3y제곱 마이너스 5y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x의 y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y제곱이 3이 만들어지죠.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루트 3이죠. 죄송합니다. 루트 3이죠. 그러면 x랑 y가 있는데 y가 루트 3이라면 x랑 y가 같으니까 x도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한 쌍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루트 3일 경우에는 x도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이렇게 또 한 쌍이 만들어져서 x가 y일 때 두 쌍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x가 2y일 때 해보겠습니다. x에다 2y를 니은에 x에 2y를 대입합니다. 니은식에다. 그러면 3하고 2y 제곱이니까 2y를 제곱해야 되죠. 여기 x 제곱이니까요. 그죠? 보이시죠? 2y를 대입해야 되니까 4y 제곱해서 뭐가 되죠? 12y 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12y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x에다가 또 2y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10y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10y제곱. 그 다음 얘는 그냥 y제곱이네요.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y제곱이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근이다 말은 안 했기 때문에 허근 나와도 됩니다. 자, 그럼 y가 i인 경우랑 y가 마이너스 i인 경우가 있죠. 이때 x는 y를 2배 했을 때 x가 되는 거니까 2i가 될 거고요. 또 y가 마이너스 i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i가 돼서 해는 총 이렇게 4쌍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라고 한다면 니은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는 0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는 0 되어 있는 상수항이 0인 경우를 인수분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3x 마이너스 y고요. 그 다음 2x 마이너스 y겠네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3x는 y다 하니까 얘를 y는 3x, 2x 하고 또는 y는 3x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편하겠죠. 계산하기. 분수보다는 정수로 되어 있는 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y가 2x일 때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기억에다 대입합니다. 기억에서 2x제곱 그리고
y에 2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y제곱이니까 2x를 제곱하면 플러스 4x제곱이 16이죠. 그럼 x제곱이 4가 될 테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x가 2일 때는 y는 어떻게 됩니까? 2배 해야 되죠. 그래서 4,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 해서 두 쌍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y가 3x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 기억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2x제곱, 그리고 여기에 3x를 대입하면 3x제곱이고요. 자, y제곱은 3x를 제곱하니까 9x제곱이죠. 얘가 16입니다. 그럼 x제곱이 얼마 되죠? 8이 나오겠네요. 2가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가 8x제곱이니까.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x값이 구해진다. 그러면 x가 루트 2일 때는 y는 어떻게 됩니까? 3루트 2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y가 3배를 해야 되잖아요. x의 3배. 그래서 마이너스 3루트 2 해서 여기서도 두 쌍 나와서 전체 해는 총 4쌍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객관식일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적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자, 보세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해주고, 그때 자, x가 플러스일 때는 y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또는, 자,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적은 겁니다. 그리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i일 때 y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고 y는 i죠, 둘 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 해주고 여기다 부호 동순이다 라는 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호가 중복되어 있을 때는 같은 순서대로 하나의 짝이 된다, 한 쌍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호끼리 한 쌍이고 아래에 있는 부호끼리 한 쌍이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요? x가 풀마 2면 y는 풀마 4겠죠. 또는 x는 풀마 루트 2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다 이렇게 해주고 부호 동순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조금이라도 간략하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자, 얘가 이제 보기차식으로 되어 있는 이 방정식 4차 방정식이죠. 둘 다, 그죠? 홀수 항이 없죠. 홀수 차수인 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거였죠?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자, 이때는 간단하죠. 그런데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는데도 간단히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 되지 않더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4차식과 4차 항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항 기준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되는 이런 꼴로 이런 꼴로 고쳐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들은 t로 치환한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x 4제곱과 플러스 4 해두고요. 뒤에는 빼기 무언가의 제곱이 와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b제곱. 그럼 여기에서 2차 항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걸 뭘로 설정해 줄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는 4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가 와야 되니까 플러스 해주고 뒤에 4x 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거 빨간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빨간 걸로 바꿨어요. 아하.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원래 있던 식과 똑같으면서 변함없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합차 공식의 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니까 A 플러스 B 하면 X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2X고요. 그 다음 A 마이너스 B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해서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해놓고 2차식이 나왔는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짝수니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은 1 마이너스 AC는 2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I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근해 공식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쌍의 해를 모두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네 쌍이 아니라 네 개의 허근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16 해주고요. 자, 여기 x제곱은 여기가 16이면은 앞에 뭐가 필요하죠? 네, 요거 루트 씌우고 2 곱한 8이 필요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죠? 그런데 뒤에는 또 빼기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x제곱이 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9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9x제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제곱이 됐죠. 완전 제곱이. 그러면 여기다가 는영 해주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지겠습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x제곱이죠.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랑 a 플러스 b. 그죠? 그 다음 a 마이너스 b 해주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지? 예. 이걸 가지고 또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해 공식 대입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요 1 마이너스 4의 시험은 플러스 16이니까 루트 17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괄호에서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실근 4개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보기차식으로 이루어진 이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곱을 만들어서 완전 제곱 만들어서 합차로 인수분해 한다는 사실, 합차 공식의 꼴을 고친다, 꼴로 고친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방정식 x 세제곱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죠.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i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구하시오. a, b의 값도 구해야 되고요. 나머지 3차 방정식 근은 3개니까 나머지 두 근도 다 구해보시오. 자, 이때 조건을 잘 보겠습니다. a, b가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고 푸는 방법도 한 3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3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 볼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다른 책에는 다른 시중 교재에는 나와 있는 문제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근이 주어졌죠. 한 근이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한 근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1-i라는 이 값이 결국 x 값이더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 x에다가 여기 방정식의 x에 1-i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에 1-i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i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a의 1-i의 제곱이고요. b의 1-i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네요. 전개를 쭉 해보겠습니다. 자, 세제곱 전개하면 1
마이너스 3i 그리고 플러스 3i 제곱 마이너스 i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a에 1이니까 그냥 a 바로 전개 바로 하겠습니다. 자, a에 1, 그 다음 마이너스 2i에 a가 또 붙죠. 그럼 마이너스 2ai고요. 그 다음 i 제곱이 나오죠. 플러스 i 제곱. 그러면 a의 i 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4 는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값부터 먼저 고쳐보겠습니다. 얘는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i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얘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이제 i가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실수 부분은 여기 1,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a, 그 다음 b, 마이너스 4까지 있죠. 그럼 a랑 마이너스 a는 소거될 거고요. b가 있네요, 문자는. 자, 그 다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b 마이너스 6이죠. 네. 그 다음 플러스 i가 있는 여기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문자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해주고 수로 되어 있는 부분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리고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진다. 그지? 여기에 i가 있겠죠. 그러면 A하고 B는 아까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적용해서 B-6이 0이고요. 마이너스 2A-B-2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일단 6입니다. 그죠? 그럼 B가 6이니까 여기 6을 대입하고 그럼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항하면 플러스 8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자,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a가 8이 됩니다.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네, a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럼 a가 구해졌고 b가 구해졌으니까 1번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x 제곱이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적당한 값이 지금 3차잖아요. 3차인데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인수 정리를 활용하는 거죠.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냐면 일단 2를 대입 그냥 했다 생각하고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아니면 이제 이 상수항의 개수 약수 상수항의 약수 2를 대입해 보면 8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4 해서 0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또 해야겠죠. 1,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4 해서 조립제법을 해보면 2,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4 해서 0이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해는 x는 2랑 근의 공식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 풀마 i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나머지 두 근은 2하고 1-i 해서 2번에서 원하는 나머지 두 근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단순하고도 무식하게 그죠? 그렇게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개수가 모두 실수인 방정식을 우리가 실개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한 근이 이렇게 허근으로 나타난다면 켤레근, 즉 이 허근의 켤레복소수 1 플러스 i도 근이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i는 풀마 루트에서 i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1-i가 해가 된다면 근이 된다면 1 플러스 i도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1-i와 1 플러스 i가 모두 근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방정식, 어떤 식에서 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판단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이 두근의 합은 2죠. 그리고 곱은 얼마죠? 곱도 2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식에서 나타난 근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게 3차 방정식이잖아요. 3차 방정식.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인데 여기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앞에 와야 되는 여기 있는 나머지 1차식 부분이 x-2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바로 처음 주어진 이 방정식과 같은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얘를 전개하기 전에 나머지 근이 먼저 찾아지죠. x는 2, 그 다음 1 풀마 i니까 마이너스 i가 주어졌으니 두 근은 2랑 1 플러스 i가 나머지 두 근이 될 거고요. 얘를 전개하면 a와 b가 구해진다는 거죠. 얘를 전개해 봅시다. x 세제곱 뿌려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뿌려줍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6x죠.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b는 6이다 하고 구해지는데 아까 했던 이 방법보다는 얘가 조금 더 편하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편합니다. 이제 자, 이 방법 말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는 않는데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요.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3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적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개념 정리니까 여기 있는 a와 b와는 관계없습니다.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둔다면 얘는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겠죠. 얘를 다시 전개해보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두 식을 비교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세근의 합이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개씩 곱해서 합한 거죠. 그죠? 두 근의 곱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러면 a분의 c가 됩니다.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추시고 한번 아래 위 비교해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방정식과 한 근이 1-i면 다른 근이 1 플러스 i가 하나 더 있다. 켤레근, 켤레근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세 근을 1 플러스 i 그리고 1 i 그리고 알파다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그럼 세 근의 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 근의 합은 식에서는 마이너스 a가 나오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알파가 되죠. 자, 그 다음 곱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죠? b가 나옵니다. 그죠? a분의 c니까 b가 됩니다. 얘는 얘 둘을 곱하고요. 얼마 되죠? 얘 둘을 곱하면 2가 나오죠. 그 다음 또 얘 둘을 곱합니다. 그 다음 또 얘 둘을 곱합니다. 그러면 알파의 1 플러스 i랑 알파의 1 마이너스 i가 나오는데 얘가 2 플러스 알파로 또 묶어버리면 2알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곱을 또 만들겠습니다. 자, 곱은 뭐죠 이게? 마이너스 a분의 d를 하는 거니까 4가 나오겠네요. 식에서는 4가 나오고요. 이 셋을 모두 곱합니다. 그럼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되면 2가 되니까 2알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는 2다 하고
나머지 한 근도 마저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세 근이 모두 구해진 거죠. 그 다음 여기다 대입을 하면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B는 6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개념 정리도 조금 해보고 생각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 이것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 그랬네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는데 k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일단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 그 해가 어떤 모양이 나타날 건가. 그러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는요. 인수 정리를 먼저 이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원래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좀 간단하게 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x제곱으로 묶으면 x-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k로 묶으면 x-1이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바로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로 나오는 경우, 바로 안 되는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x에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에 약수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렇게 해서 0이 되는 x를 찾아야 됩니다. x에 1을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해서 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렇다면 x1은 해가 되는 거고요. x-1을 인수로 가지고 x-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 1, 1 하면 0이 되고요. 0, 마이너스 k, 0 나눠 떨어집니다. 그럼 주어진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여기 처음에 얘기했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랬는데 얘가 바로 실근 x는 1입니다. 여기서 실근 x는 1이 나오죠.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의 허근은 어디서 등장해야 됩니까? 여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판별식 D는 B제곱 0이죠. B가 없죠 지금. 1창이 없으니까 0,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K가 0보다 작다 되니까 K는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죠? 0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1이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는 지금 1차항이 없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데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그럼 x제곱이 k가 되는데 허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 음수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k가 음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판별식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다. 그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 오메가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1는 0이죠.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얘가 이렇게도 되죠. 그럼 여기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는 0이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허근 오메가와 오메가 바 켤레로 나타날 겁니다. 얘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는 0 이것의 두 근이 됩니다. 자, 이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왜? 얘 흔히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x에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마찬가지 오메가 바도 성립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2차 방정식에서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메가 바도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 3차 방정식에 해도 되는 거죠. 오메가가 이 3차 방정식에 해도 되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그리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둘을 곱한 것은 얼마입니까?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준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도 1이죠. 그래서 결과는 1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얘는 통분 정리를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1 오메가 바 해주면 1 오메가 바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 분수에서 분자는 1 오메가가 되겠죠. 그럼 분모를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1 마이너스로 묶어서 오메가 바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지? 마이너스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메가 바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분자를 보면 2 마이너스로 묶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도 1이었고요. 오메가 바도 1이었죠. 그래서 1 빼기 1 플러스 1분의 2 빼기 1이 됩니다. 얼마입니까? 얘도 1이 나오네요. 아시겠죠? 여기 2차 방정식 꼴에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활용해서 값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외우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는 0의 한흙은 오메가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도하는 과정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오메가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사실. 복소수에서 이렇게 생긴 문제를 한번 푼 적이 있습니다. 복소수 파트에서. 그래서 그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편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자, 10번. 방정식, 여기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1번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봐라.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그 다음 2번에서 1의 2차 방정식 푸시오. 그리고 3번 2번에서 구한 t의 값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시오. 결국은 이 방정식의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 준 문제가 되겠죠. 그죠? 뭐 여기 괄호 1번, 2번, 3번 없이 그냥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4차 방정식은 계수가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반 방정식. 그죠? 이때 우리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x제곱으로. 왜 x제곱으로 나눌 수 있냐 하면 x에 0을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x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거지. 0을 대입하면 1는 0. 말이 안 되죠. 그래서 x가 0은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x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x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눠줍니다.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x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x제곱과 x제곱분의 1 우리가 많이 보던 모양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나요? 곱셈 공식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3으로 묶어서 얘 둘의 짝입니다. 3으로 묶어보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놓고 했습니다. 치환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놓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럼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2가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3t는 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1번은 여기까지가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 1번의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으니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면 t에 t-3는 0 해서 t의 값이 0이랑 3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3번으로 오는 거죠. 3번으로 오겠습니다. 자, 3번. t는 0하고 3, 2번 풀어졌습니다. 자, 이제 3번. t 값을 이용해서 x를 구하시오 했는데 원래 t가 뭐였죠? x 플러스 x분의 1이었죠. 얘가 0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양변에 x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1는 0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는 0 이렇게 그죠? x 곱하면 3x니까 이항한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까 뭐 근해 공식 대입하든지 얘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x 값을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 근해 공식 대입해야겠네요.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니까 5 하고 두 허근과 두 실근해서 이렇게 해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상반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이 다 된 거다라는 거죠. 상반 방정식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고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t 값을 구한 다음 그걸 다시 x 플러스 x분의 1에 만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서 해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연립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인데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죠.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k값을 모두 구해라 그랬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원래 어떻게 풉니까? 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직 한 쌍의 해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이라 두고 아래에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둡시다. 그럼 기억을 우리가 마이너스 2y 플러스 k다 라고 고칠 수 있겠죠. 얘를 이제 니은에 대입을 합니다. 이게 푸는 과정이죠.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k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개를 합니다. 4y 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해서 우리가 여기서 y를 구해서 그 y를 여기 대입해서 다시 x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5y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는 0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는 것은 x, y가 한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즉 y도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뭐죠? 중근을 가져라 라는 거죠. 오직 하나의 실근. 중근을 가져라 라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y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y값 하나를 가지고 x값 하나 구해서 한 쌍의 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4분의 d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k가 제곱해주고요. 마이너스 a c죠. 얘가 0이 돼야 되죠. 중근이면. 그 여기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올라와서 전개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45는 0입니다. 그러면 k 제곱이 45가 되네요.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다 하고 k 값이 모두 구해지겠습니다. 자, k가 이런 값이 된다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값이 된다면 이 연립방정식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2번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거 구하시오. 그런 얘기인데 2차로 이루어진 두 식이 모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하나의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죠. 1차식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우리가 니은, 그죠? 는 0, 상수항이 0인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2x에 y 여기가 마이너스겠네요. 그리고 2x 플러스 2y 이렇게 2y 맞나요? 맞죠? 아니죠. 여기가 x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되시죠? 네, 인수분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y 하고 x는 2분의 y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맞죠? 아니면요. 이 분수로 되어 있으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y는 2x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억에 대입하고 얘도 기억에 대입해서 각자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y일 때 이것을 기억에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되겠죠? 그럼 y제곱은 1이네요.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y가 1일 때 x는 y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렇게 한 쌍이 만들어지고요. 또 y가 마이너스 1일 때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는 어떻습니까? 2가 나오죠. 이렇게 또 한 쌍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y가 2x일 때 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얘를 또 기억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y에 2x를 대입해라. 왜냐면 얘랑은 다른 거죠, 얘가. 그래서 대입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이네요. 그럼 x제곱이 또 1이 되니까 x가 풀마 1입니다. 그럼 x가 1일 때 y는 x1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y는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4쌍이 나왔는데 그죠? 총 4쌍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x를 알파, y를 베타로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즉 x 플러스 y죠. 그랬을 때 얘는 얼마 나오죠? 둘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3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은 가장 큰 거 얼마 나왔습니까? 네, 여기서 3이 나왔네요.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y, 여기서 y는 2x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 꼭 x는 하거나 둘 다 y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이라도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 계산이 편하니까요. 자,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 있다. 여기 보시면 양식장, 얘가 대각선이 10m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장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m씩 확장한 거죠.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는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32제곱미터만큼 넓다고 한다.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여기 보시면 2m씩 가로 세로 길이를 2m씩 늘려서 이만큼이 전체 늘어난 양식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식장의 처음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 길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로를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두겠습니다. 자, 단위는 모두 생략하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양식장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x, y라고 두겠습니다. 단위는 미터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확장한 양식장의 가로, 세로는 세로 길이는 x 플러스 2와 y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x, y의 관계식을 만들고 넓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넓이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확장한 가로, 세로 넓이는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는 x 플러스 2, y 플러스 2고요. 얘가 처음 넓이, xy죠. 처음 넓이보다 32가 크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y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xy 플러스 32니까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y는 얼마입니까? 14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하나 할 수 있죠. 네, 그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라는 겁니다. 하나 만들어지죠. 자, 이때 우리가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14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라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기억으로 두고요. 얘를 니은으로 두겠습니다. 기억에서 y는 14-x로 처리가 되겠죠. 얘를 니은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4-x는 100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196 마이너스 28x 플러스 x제곱은 100 나오니까 정리하고 양변 2로 모두 나눠주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8는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 되나요? 네,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보면 x 마이너스 6이랑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x가 6이 나오고 또 x가 8도 나오죠. x는 6, 8 두 개 나오니까 그럼 x가 6이면 y는 얼마가 되나요? x에 6을 대입하면 y는 8 해서 가로 세로 6, 8. 그 다음 x가 8이면 y는 6 나오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처음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6이건 8이건 가로가 6, 세로가 8 또는 가로가 8, 세로가 6 이렇든 저렇든 간에 처음 넓이는 68, 48제곱미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y 값을 다 찾아줬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연립방정식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죠?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처음 양식장의 넓이는 뭐죠? xy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럼 x, y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 연립방정식 잘 보시면 x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이 두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구할 수 있구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100이고요. 14의 제곱은 196이죠. 마이너스 2xy 하면 이항해보면 2xy는 96이고요. 2로 나눠주게 되면 xy는 48이다. 그래서 넓이는 48, 처음 양식장의 넓이는 48제곱미터다 하는 걸 바로 찾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계속 가고 있다면 거기서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표가 어딘지를 잘 알고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이 중간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14번. 원 위에 n개의 점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원 위에 n개의 점이라는 얘기는 이 원 있죠?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두 연결하면 원 내부는 이만큼의 부분으로 나뉜다고 한다.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게 먼저 이제 구해진 공식인 거죠.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의 4개의 점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하면 원의 내부는 8개의 부분으로 나뉘더라. 계속 세볼까요? 8개 맞는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네요. 자, 8개입니다. 얘는 예를 든 것 뿐이니까 이 그림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원의 내부를 31개 부분으로 나누려면 원 위의 몇 개의 점을 선분으로 연결해야 되느냐? 그 점이 몇 개 필요하냐? 31개 부분이 되려면.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식이 31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식이 31이라는 값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4분의 1이고요. n제곱 마이너스 6n 세제곱 플러스 23n제곱 마이너스 18n 플러스 24인데 얘가 31이 나오는 n을 구해라. 아, 여기 4제곱이죠. 죄송합니다. 자, 4제곱. 그러면 이렇게 되는 n을 구해라. 4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입니다. 4차 방정식을. 그것도 숫자가 엄청 큰 것들을 가지고. 자, 그러면 24를 일단 곱할게요. 31 곱하기 24를 계산해보면 2, 3은 6, 1은 2, 맞나? 4, 32, 4, 1은 4 해서 74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n 4제곱 마이너스 6n 세제곱 플러스 23n 제곱 마이너스 18n 플러스 24는 744인데 얘를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720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0이 되는 x 값을 하나 찾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 x 값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런 걸 하나씩 대입해 볼 텐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720 엄청나게 큰 음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는 이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면 이 720이라는 걸 없애려면 그죠? 적어도 1이나 2 정도의 간단한 숫자로는 택도 없을 것이다. 턱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좀 굉장히 큰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 5, 6 정도는 들어가줘야 된다. 근데 4가 들어가봤자 얘가 64밖에 안 됩니다. 아니네, 256이네요. 그럼 플러스 256 마이너스 얘는 300 얼마 정도 되겠네. 그러면 얘가 64니까요. 66, 36. 그러면 합쳐서 1000이 넘어요. 그럼 얘들을 가지고 1000이 넘는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4를 4제곱하면 256이고 16이랑 곱하면 얼마 되죠? 300 얼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도 안 됩니다. 그러면 5를 한번 대입해보죠. 자,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죠? 1, 2, 3, 4, 5 이렇게 자연수만 대입해보면 됩니다. 5를 대입해보겠습니다. 5를 4제곱하면 625죠. 그 다음 125에 6을 곱하면 6, 1, 6, 22, 6, 5, 30 하면 750입니까? 맞나요? 125에 6, 1, 6, 6, 22, 6, 5, 30, 750입니다. 마이너스 750. 그리고 25에 23. 25에 23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500에 75, 575네요. 575.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5를 곱하면 5, 1, 5, 8, 40, 90이죠. 마이너스 720. 0이 되나요?
안 되죠. 요 양수 두 개 더해봤자 1200밖에 안 됩니다. 1200. 그런데 750, 700, 1400, 1500이 넘어가요. 그래서 0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n에다가 6을 한번 대입해보죠. 6의 4제곱. 얘도 마이너스 6의 4제곱이네. 없어지겠죠.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 36에 23을 곱하죠. 그러면 720에다가 3, 3, 9, 3, 6, 18 계산해보면 828이 나옵니다. 그죠? 플러스 그 다음 여기다가 6 대입해서 곱하면 1은 6, 8, 48, 108이 나와요. 마이너스 108. 그리고 마이너스 720 하면 얘가 마이너스 828이니까 0하고 성립하네요. 아하, 그렇다면 n이 6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그럼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본다는 얘기죠. 자, n-6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계수를 가지고 와서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야 해를 구하니까요. 6 하면 1, 6, 0이고요. 0, 23, 6, 22, 138, 그러면 120, 720, 숫자가 이상하게 있었네. 720 해서 0. 됐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x 세제곱 플러스 23x 플러스 120는 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x가 아니고 n이죠. 참 죄송합니다. 얘가 n입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또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개수가 지금 모두 양수죠. 그러면 양수를 대입해서는 0이 절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n은 자연수입니다. 왜냐하면 점의 개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수 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따라서 n은 6이더라. 그러면 점은 6개가 필요하더라 라는 답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1500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이 있다. 이 수영장의 대각선 길이가 10루트 34m일 때 가로 세로 길이를 모두 구하시오.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는 더 길다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랑 세로 길이를 각각 x, y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x가 y보다는 크다라는 거 생각하셔야겠죠. 그렇다면 넓이가 1500입니다 라는 거에서 x, y가 1500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가로 세로 곱한 게 1500.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할 수 있죠.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가로 제곱, 세로 제곱 해주면 10루트 34의 제곱 얼마입니까? 3400이죠.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 연립방식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1차식을 만들어서 대입을 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억을 이용해서 우리가 y는 x분의 1500이라는 걸 만약에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니은에다가 얘를 대입하게 되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이죠. 참 죄송합니다. x제곱분의 1500의 제곱은 340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제곱을 다시 곱해서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3400x제곱 플러스 1500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니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인 풀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둘을 잘 보세요. 그죠? 둘을 잘 보세요. xy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다 라는 걸 이용해서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차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얘는 둘 다 2차식이죠. 네.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계산하기가. 숫자도 엄청 크고요. 숫자가 작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숫자가 엄청 크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 되나요? 네, 3,400에다가 플러스 3,000이죠. 그러면 6,400이네요. 그럼 x 플러스 y는 80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y는 80 마이너스 x다 해가지고 얘를 니은에다가, 아니 기억에다가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기억에다가 대입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방금 만든 이 1차식은 기억과 니은을 모두 사용해서 나온 거죠. 그럴 경우에는 기억이나 니은 아무 곳에나 대입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0x 플러스 1500 는영입니다. 이 수분해 되나요? 네, 되죠. 자, x 마이너스 30과 x 마이너스 50이 되겠습니다. 그럼 x가 30하고 50 두 개가 나오죠. 그런데 x가 30이면 y는 둘이 곱해서 1500이죠. 아니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식.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y는 50이 되고요. 그 다음 x가 50이라면 y는 30이 되겠죠. 둘이 합쳐서 80이니까. 그런데 x가 y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얼마? 50m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30m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